저 여자 혼자야. 쉬운 거 아냐? 마석두 46세. 그는 20년간 이 산에서 수십 명을 협박해왔습니다. 형님, 오늘도 한 건 하시죠? 옆에 선 부하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여자 혼자 산 타는 게 얼마나 위험한데. 우리가 좀 도와줘야지. 마석두의 눈에 들어온 건 바위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검은색 등산복, 단정한 머리,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야, 아가씨 혼자 왔어? 위험한데 우리랑 같이 가자. 마석두가 다가갔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못 들었어? 우리가 안내해 준다니까? 그가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 손 치우세요. 낮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마석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아가씨, 여기가 어디라고 그래? 순순히.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성이 일어서며 그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어요. 마석두의 몸이 앞으로 꺾였습니다. 단 0.5초 만에요. 뭐야 이 여자. 여성은 그를 놓아주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찬 군용시계가 햇빛에 반짝였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손 치우세요. 마석두는 황당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야, 이 여자가 진짜.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그 여성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눈빛. 아니, 두려움을 주는 눈빛. 형님, 저 여자 뭔가 이상한데요? 부하가 속삭였지만 마석두는 이미 한 발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그날 그가 건드린 건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산에서 한 명의 군인이 정의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석두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선뜻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 뭔가 배웠나?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20년간 이 산에서 수십 명을 협박했지만 이런 여자는 처음이었죠. 형님, 그냥 가시죠. 오늘 재수 없는 날인가 봐요. 부하가 소곤거렸지만 마석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여자 하나한테? 그때였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야?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지팡이를 짚고 올라오는 한 노인. 허리는 굽었지만 걸음걸이는 의외로 단단했죠. 김노인, 72세. 산 근처에서 약초를 캐며 사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 김노인장. 신경 끄시고 가세요. 우리끼리 애기하는 중이니까. 마석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멈추지 않고 천천히 다가왔어요. 애기, 내가 보기엔 협박인데? 뭐? 마석두 씨, 당신 여기서 장사하는 거 다 알아. 그런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김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마석두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노인네가 괜한 참견은 참견이 아니야. 김노인이 수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수연의 손목을 보고 있었죠. 군용시계. 김노인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저 시계. 수연도 김노인을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김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계 아무나 차는 게 아닌데. 네. 수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김노인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마석두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마석두 씨, 오늘은 그만 가는 게 좋을 거야. 뭐,
노인네가 지금 그 사람 그냥 넘기면 안 될 텐데. 김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마석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 소리예요? 여자 하나 때문에? 여자가 아니야. 김노인이 지팡이를 땅에 짚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한테선 군인 냄새가 나거든. 뭐? 마석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군인 냄새? 그는 수연을 다시 쳐다봤어요. 수연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죠.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훈련받은 사람처럼요. 에이, 설마요. 여자 군인이 뭐 대수라고. 마석두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엔 자신감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수연 옆으로 걸어갔죠. 아가씨, 괜찮겠어? 네, 괜찮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노인은 그녀의 손목시계를 한 번 더 쳐다본 뒤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 시계, 헌병 때 것 아닌가? 수연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예전에 계셨습니까? 오래전 일이지. 자네도? 현역입니다. 김노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석두 쪽을 향해 한마디 던졌죠. 마석두 씨, 오늘은 진짜 가는 게 좋아. 안 그러면 후회할걸? 마석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알았어요. 가면 되잖아. 그가 몸을 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기요. 도와주세요. 산 아래쪽에서 다급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의 고개가 그쪽으로 돌아갔죠.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는 두 명의 여성. 그중 한 명이 윤지민, 33세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그녀는 친구와 함께 산행을 왔다가 방금 전 산장 근처에서 마석두의 부하들에게 시비가 붙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이 계속 따라와요. 윤지민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녀의 뒤에서 두 명의 남자가 비웃으며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죠. 마석두의 또 다른 부하들이었습니다. 형님, 여기 계셨네요. 부하 중 한 명이 마석두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었어요. 저 여자들 산장에서 커피값도 안 내고 도망갔어요. 뭐, 커피가? 윤지민이 억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린 커피 안 마셨어요. 그냥 화장실 좀 빌려달라고 했을 뿐인데. 화장실 쓰면 뭐라도 시켜 먹어야지. 여기 공짜 화장실인 줄 알아? 부하가 윤지민에게 다가서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수연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마석두는 상황이 재미있어졌다는 듯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에이, 노인장. 이건 우리 장사 문제잖아요. 이젠 진짜 신경 끄세요. 장사? 이게 장사로 보여? 김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마석두는 듣지 않았습니다. 야, 저 여자들 데리고 산장으로 가. 커피값이랑 화장실 사용료 받아야지. 예, 형님. 부하들이 윤지민과 그녀의 친구에게 다가섰습니다. 윤지민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저희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시끄러워. 가만 안 있으면 더 비싸진다. 부하가 윤지민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손 치우세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수연이었습니다. 그녀가 부하의 손목을 가볍게 잡아챘어요. 부하의 몸이 앞으로 휘청였습니다. 수연은 그를 놓아주며 윤지민 앞을 가로막았죠. 이분들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요? 마석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이 여자가 진짜 끝까지 나대네.
나대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죠. 마석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오면. 긴장감이 공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김노인은 한숨을 쉬며 지팡이를 더 꽉 쥐었어요. 윤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수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우리 그냥 돈 내고 갈게요.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정의 문제죠. 수연의 대답에 윤지민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마석두는 비웃음을 터뜨렸죠. 정의? 크크크. 세상에 요즘도 정에 타령하는 사람이 있네.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석두는 5명, 수연은 단 1명. 숫자로만 보면 압도적으로 불리하죠. 하지만 수연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곧 밝혀질 겁니다. 정혜? 아가씨, 여기가 어디라고 정의 타령이야? 마석두가 비웃으며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여긴 산이야. 법도 없고 경찰도 없어. 있는 건 힘뿐이지. 그의 부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총 5명. 수연을 에워싸듯 둘러섰죠. 윤지민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수연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그냥 가요. 제발. 하지만 수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은 여전히 마석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힘으로 약한 사람을 짓밟는 게 자랑스러우세요? 20년 동안 이렇게 사셨다고 했죠? 부끄럽지 않으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마석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 여자가 진짜, 야, 넌 뭔데 나한테 이래? 전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지나가던 사람이 왜 참견이야? 참견이 아니라 제 의무예요. 의무? 마석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의무? 너 경찰이야?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손이 배낭끈을 천천히 만지작거렸죠. 김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저 아이, 진짜 할 생각인가? 야, 내가 물어봤잖아.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마석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수연이 입을 열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지나가던 사람이요. 지나가던 사람이 왜 자꾸. 하지만 지나칠 순 없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약한 사람이 괴롭힘 당하는 걸 보고도 모른 척하는 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마석두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어요. 야, 이 여자 진짜 미쳤나? 여자 혼자서 남자 5명 상대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어쩔 생각 없어요. 그럼 그냥 막을 거예요. 수연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윤지민이 놀라 그녀의 팔을 잡았죠. 언니, 안 돼요. 괜찮아요. 수연이 윤지민을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하지만 단호한 미소였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믿어주세요. 그 말에 윤지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연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마석두는 참을성이 바닥난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에이씨, 됐어. 야들아, 저 여자 좀 정신 차리게 해줘. 예, 형님. 부하 2명이 수연에게 다가왔어요. 아가씨, 우리도 원래 이러기 싫은데. 형님이 시키셔서 나중에 아프다고 우리 탓하지 마. 2 남자가 수연의 양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으악, 순식간이었어요. 수연이 몸을 살짝 비틀자 2 남자가 균형을 잃고 앞으로 쏠렸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손목을 가볍게 꺾으며 뒤로 밀어냈죠. 퍽! 두 남자가 땅에 나뒹굴었어요. 뭐야? 마석두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뭘 본 거죠? 여자 하나가 남자 둘을 단숨에 제압했어요. 그것도 힘 하나 안 쓰고요. 형님, 저 여자 뭐예요? 옆에 서 있던 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석두도 당황스러웠어요. 나도 모르겠어. 김노인이 지팡이를 땅에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합기도. 아니, 그것보다 더 실전적이야. 군대식 제압술이군. 수연은 쓰러진 두 남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다치지 않게 조심했어요. 일어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경고하고 있었죠. 더 이상은 안 봐줘요. 마석두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여자, 진짜 뭐야? 수연이 천천히 그를 바라봤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지나가던 사람이요. 거짓말. 지나가던 사람이 어떻게. 그냥 조금 배웠을 뿐이에요. 수연이 자신의 배낭을 내려놓았습니다. 지퍼를 열자 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김노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설마. 수연이 배낭 안을 뒤적이는 순간 철컥 작은 금속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뭔가 떨어졌어요. 반짝이는 금속 물체. 마석두가 그걸 보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수연이 재빨리 그걸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석두는 이미 봤어요. 그게 뭔지. 계급장. 육군 대위 계급장이었습니다. 저게. 마석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연은 계급장을 주머니에 넣으며 침착하게 말했어요. 떨어뜨릴 뻔했네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전혀 당황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도한 것처럼 보였죠. 김노인이 작게 웃었어요. 크크. 저 아이 일부러 보여준 거야. 윤지민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마석두는 달랐습니다. 그는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었거든요. 대위. 그게 어떤 계급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네, 대위. 마석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죠. 너, 군인이야?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당연히 중요하지. 마석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더 이상 위협이 없었어요. 오히려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군인이 왜 여기서? 휴가 중이에요. 수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휴가 중에 산 좀 타러 왔는데 이런 일을 보게 됐네요. 마석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군인. 그것도 대위. 자신이 군대에서 본 대위들이 떠올랐어요. 무섭고 엄격하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 야, 야들아. 우리 가자. 마석두가 부하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예. 형님, 그냥 가요? 가. 빨리. 하지만 부하 중 한 명이 비웃었어요. 형님, 군인이 뭐 어때서요? 여긴 민간인 구역이고 저 여자도 지금 민간인 옷 입고 있잖아요. 닥쳐. 게다가 여자잖아요. 대위면 뭐해요, 여자인데. 그 말에 수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여자라서 만만하게 보이나요? 당연하죠.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부하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수연이 움직였습니다. 단 한 걸음. 그녀가 부하에게 다가서더니 그의 손목을 잡았어요. 부하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죠. 쿵. 으악. 부하가 고통스럽게 신음했어요. 수연은 그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자라서 약한 게 아니에요. 훈련받지 않아서 약한 거죠.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어요. 김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계급장, 아무나 달 수 있는 게 아니야. 마석두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어요. 뭐라고요? 대위 계급장 말이야. 김노인이 수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계급장을 달려면 최소 10년은 군에서 살아야 해. 그것도 평범하게가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야 하지. 그리고 헌병대 대위라면 김노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더 특별해. 군인 중에서도 군인을 다루는 사람들이거든. 마석두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헌병대. 그 말이 그에게는 공포였어요. 군대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 형님, 우리 진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석두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20년 동안 이 산을 주름잡았는데 여자 하나한테 밀린다? 아니야. 아니야. 여자 혼자가 뭘 어쩌겠어. 그가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습니다. 야들아, 다 같이 덤벼.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두가 수연을 두려워하고 있었죠. 수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이러시겠어요? 당연하지. 넌 끝났어. 마석두가 수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며.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석두의 주먹이 수연에게 닿을까요? 아니면 수연이 막아낼까요? 그 답은 여러분의 예상을 뛰어넘을 겁니다. 마석두의 주먹이 수연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빠르고 거칠고 분노로 가득한 주먹. 하지만 수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최소한만 움직였죠.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였습니다. 휙! 마석두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어요. 뭐야? 마석두가 당황하며 다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피했어요. 그리고 또 피했습니다. 3번, 4번, 5번. 마석두의 주먹은 단 한 번도 수연에게 닿지 않았어요. 서지 마. 이 여자. 마석두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죠. 왜 이러세요? 진정하시죠. 진정? 내가 진정을 어떻게 해? 마석두가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엔 양손으로 수연의 목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수연은 그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틀었어요. 으악! 마석두의 몸이 앞으로 숙여졌습니다. 수연은 그를 놓아주며 한 발짝 물러섰죠. 너 지금 나 가지고 노는 거야? 마석두가 이를 갈며 물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노는 게 아니에요. 다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다칠까 봐요. 그 말에 마석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다쳐? 너 때문에? 네. 수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 당신을 때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계속 이러시면 어쩔 수 없겠죠. 마석두는 주먹을 떨며 수연을 노려봤어요. 하지만 그의 눈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 여자는 진짜였어요. 진짜 군인. 그리고 자신보다 훨씬 강했죠. 형님, 그만하세요. 뒤에서 부하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여자, 진짜 위험해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닥쳐. 내가 언제 져본 적 있어. 하지만 마석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이 한숨을 쉬며 지팡이를 땅에 짚었어요. 마석두 씨, 이제 그만하게. 자네 지금 군인한테 폭행 시도하고 있어. 그것도 현역 대위한테. 그게 뭐 어쩌라고요? 민간인이 현역 군인한테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김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군사법 위반이야. 최소 3년이지. 마석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년? 감옥에? 게다가 여기 목격자도 있어. 김노인이 윤지민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가씨들이 다 봤어. 자네가 먼저 폭행 시도한 거. 난 그냥. 마석두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수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괜찮아요. 전 고소하지 않을게요. 뭐? 대신 조건이 있어요. 수연이 윤지민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분들한테 사과하세요. 사과? 네. 진심으로요. 마석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죄송합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윤지민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 무서운 남자가 자신에게 사과하고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약한 사람 괴롭히는 거 비겁한 짓이에요. 여자가 뭘 안다고요? 수연이 마석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석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여자가 뭘 아는지 오늘 보여드렸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있었습니다. 힘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데 쓰는 거예요. 괴롭히는 데 쓰는 게 아니고요. 마석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수연이 부하들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죠?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부하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겁이 났거든요. 김노인이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헌병대 출신답군. 수연이 그 말을 듣고 김노인을 돌아봤어요. 어르신 예전에 어디서 복무하셨어요? 나도 헌병대였지. 오래전 일이야. 그러셨군요. 수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자네가 다 한 거지. 김노인이 지팡이로 땅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네 눈빛이 흔들리지 않더군. 훈련 받았으니까요. 훈련? 네. 눈빛 훈련이요. 수연이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군인은 눈으로 상대를 제압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특히 헌병은 더 그렇지. 말보다 눈빛이 먼저 나가야 해. 어르신도 그렇게 하셨나요? 그럼. 내가 젊었을 땐 눈빛만으로 반항하는 병사들 다 잡았어. 두 사람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윤지민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끝난 건가요? 마석두가 부하들을 데리고 산장 쪽으로 돌아서려는 순간 수연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아저씨.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전 진짜로 신고할 거예요. 그때는 봐드리지 않아요. 마석두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산장으로 사라졌죠. 부하들도 뒤따라갔어요. 산길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윤지민이 수연에게 다가왔어요. 언니,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언니가 아니었으면. 윤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린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수연은 윤지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언니, 진짜 군인이에요? 네. 대위요? 네. 윤지민은 놀란 표정으로 수연을 쳐다봤습니다. 와, 진짜 멋있어요. 수연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멋있진 않아요. 그냥 제 일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멋있어요. 윤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따뜻한 미소만 지었죠. 김노인이 두 사람을 보며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자, 이제 다들 내려가는 게 좋겠어. 해지기 전에. 네, 어르신. 수연이 배낭을 메며 윤지민을 돌아봤어요. 같이 내려갈까요? 네, 그럴게요. 윤지민과 그녀의 친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이 산을 내려가려는 순간 김노인이 수연을 불렀어요. 아가씨. 네, 자네 이름이 뭔가? 정수연입니다. 정수연. 좋은 이름이야. 김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잘했어. 군인의 본분을 지켰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김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마석두 그 친구 오늘로 끝나지 않을 거야. 네. 저런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하면 꼭 복수하려 들거든. 수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조심해야겠네요. 그래. 혹시 모르니 조심하게. 김노인이 지팡이로 산장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산장. 나쁜 소문이 많아. 조심하는 게 좋아. 알겠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조언 감사합니다, 어르신. 별 말씀을. 조심해서 내려가게. 김노인이 손을 흔들며 다른 길로 향했습니다. 수연과 윤지민 일행도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수연의 머릿속엔 김노인의 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석두는 오늘로 끝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산장 쪽을 한번 돌아봤어요. 저 멀리 산장 창문에서 누군가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석두였어요. 그의 눈빛엔 분노가 가득했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마석두는 정말 이대로 물러날까요? 아니면 복수를 꿈꾸고 있을까요? 그 답은 곧 밝혀집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연과 윤지민 일행은 산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언니, 정말 괜찮아요? 저 사람들 또 올까봐 무서워요. 윤지민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사람들은 이제 안 올 거예요. 수연이 안심시키듯 말했지만 사실 그녀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김노인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마석두는 오늘로 끝나지 않을 거야. 언니, 저기 화장실이 있네요. 잠깐만 다녀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윤지민과 친구가 공용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수연은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며 주변을 살폈어요. 그때였습니다. 거기 아가씨. 낯선 남자의 목소리. 수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석두의 부하들이었어요. 아까 그 5명 중 3명. 또 뭐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니, 우리 사과하러 왔어요. 부하 중 한 명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까는 정말 죄송했어요. 형님이 화가 많이 나셔서. 사과는 아까 받았어요. 이제 가세요. 잠깐만요. 정말로 사과하고 싶어요. 부하가 가방에서 캔커피를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진심이에요. 수연은 그들을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뭔가 이상했죠. 필요 없어요. 에이, 그냥 받으세요. 우리 진짜 반성했어요. 부하가 캔커피를 벤치에 놓으려는 순간 수연이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네. 손에 뭐 있죠? 수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부하의 손바닥에 하얀 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이건 수면제죠? 아, 아니에요. 부하가 당황하며 손을 빼려 했지만
수연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할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수연의 어깨를 잡았어요. 잡았다. 나머지 두 명의 부하였습니다. 수연의 양팔을 붙잡았죠. 나요. 수연이 몸을 비틀었지만 세 명이 동시에 덤벼들자 쉽지 않았습니다. 빨리 형님 부르고 부하 중 한 명이 소리쳤어요. 저 멀리서 마석두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비열한 미소가 가득했죠. 크크크. 잡았어? 예, 형님. 잘했어. 마석두가 수연 앞에 섰습니다. 어때? 이제 누가 이겼어? 수연은 그를 노려봤어요. 비겁하게. 비겁? 하? 세상에 비겁한 건 없어. 이기는 게 장땡이지. 마석두가 수연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머리를 뒤로 젖히더니 앞으로 박치기를 했어요. 쾅! 마석두의 이마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으악! 마석두가 뒤로 비틀거렸어요. 수연은 그 틈을 타 몸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부하 한 명의 다리를 걸었죠. 퍽! 부하가 넘어졌어요. 이제 남은 건 두 명. 수연이 팔꿈치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으윽! 한 명이 손을 놓았어요. 나머지 한 명도 수연의 발에 밟혀 비명을 질렀죠. 으악! 수연이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 여자가 마석두가 뒤에서 수연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어요. 흑! 수연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크크크! 이제 끝났어. 마석두가 주먹을 휘두르려는 순간 언니! 윤지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화장실에서 나와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신고할 거예요. 경찰 부를 거예요. 윤지민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에이! 마석두의 부하가 윤지민에게 달려가 핸드폰을 빼앗았어요. 뭐해요? 가만히 있어. 안 그러면 다쳐. 부하가 윤지민을 벤치에 앉혔습니다. 수연이 일어서려 했지만 마석두가 그녀를 짓눌렀어요. 움직이지 마. 이 여자. 윤지민 씨한텐 손대지 마세요. 닥쳐. 내가 명령할 처지야? 마석두가 수연의 배낭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내 신분증 찾는 거지. 군인증 있잖아. 찾으면 경찰한테 신고할 거야. 현역 군인이 민간인 폭행했다고. 제가 언제? 증거는 우리가 만들면 되지. 마석두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5명이 증언하면 돼. 내가 먼저 때렸다고. 수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 순간 거기 뭐 하는 거야?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등산객 몇 명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 싸우는 거 아니야?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마석두는 혀를 찼습니다. 재수 없게. 야들아, 일단 가자. 예, 형님. 부하들이 수연을 놓아줬습니다. 마석두가 떠나기 전 수연에게 속삭였어요. 오늘은 이걸로 끝이야. 하지만 다음엔 진짜 끝장 볼 거야. 넌 우리한테 진 거야. 명심해. 마석두 일행이 산장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연은 땅에 주저앉았어요. 어깨가 아팠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윤지민이 달려와 수연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언니, 경찰 불러요. 이건 너무해요. 그러면 제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전 현역 군인이에요. 민간인과 싸움 붙으면 제가 더 불리해요. 수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게다가 증거도 없어요. 오히려 저 사람들이 거짓 증언하면 윤지민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하늘만 쳐다봤죠. 여러분, 이 순간 수연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의를 지키려 했던 그녀가 오히려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30분 후, 수연과 윤지민은 산 입구 주차장까지 내려왔습니다. 언니, 정말 경찰 안 불러도 돼요? 일단 괜찮아요. 더 이상 마주치지 않으면 되니까. 수연이 배낭을 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편하지 않았어요. 어깨가 계속 욱신거렸고 마음도 무거웠죠. 내가 잘한 건가? 아니면 괜히 나섰던 건가? 그때였습니다. 아가씨,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 김노인이었습니다. 어르신? 아까 산에서 또 무슨 일 있었지? 김노인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내가 산에서 약초 캐고 있었는데 소리가 들리더군. 가보니까 자네들이 싸우고 있었어. 죄송해요. 죄송할 건 뭐. 자네 잘못이 아니잖아. 김노인이 수연의 어깨를 살폈습니다. 다쳤어? 조금요. 병원 가봐야겠어. 괜찮아요. 이 정도는, 이 정도가 아니야. 김노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자네 어깨, 인대가 늘어났을 수도 있어. 빨리 병원 가. 하지만, 가라니까? 김노인이 으름장을 놓았어요. 수연은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김노인이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석두 일당이 자네 배낭 뒤질 때 떨어뜨린 거야. 수연이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계급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까 떨어뜨렸던 그 계급장. 제 거예요. 알아. 그래서 주워뒀지. 김노인이 수연의 손에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잘 간수해. 그게 자네 신분이니까. 감사합니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김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석두 그 친구. 오늘 자네한테 제대로 당했으니까 가만 안 있을 거야.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건가? 잘 모르겠어요. 수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싸우자니, 제 신분이 문제고 참자니, 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 같고,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군인은 그게 어려워. 하지만 자네 한 가지 기억해. 김노인이 수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자네는 잘못한 게 없어. 네, 약한 사람 지킨 거 잘한 거야. 그게 군인의 본분이거든. 김노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나도 옛날에 헌병 때 있을 때 자네처럼 민간인 도운 적 있어. 어떻게 되셨어요? 꾸중 들었지. 상관한테. 김노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후회 안 해. 그게 옳은 일이었으니까. 수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후회 안 해요. 그래. 그 마음 잃지 마. 김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일어섰습니다. 자, 이제 병원 가. 어깨 치료부터 받고. 네, 어르신. 수연이 일어서려는 순간 윤지민이 수연의 팔을 잡았어요. 언니, 저도 같이 갈게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언니 혼자 두면 안 돼요. 윤지민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언니가 절 지켜줬으니까. 이젠 제가 언니 지킬 차례예요. 수연은 윤지민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세 사람이 주차장을 떠나려는 순간 저 멀리 산장 창문에서
누군가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석두였어요. 그의 옆엔 부하 한 명이 서 있었죠. 고춘식, 39세. 마석두의 오른팔이자 사실은 경찰 정보원이었습니다. 형님, 저 여자 그냥 보내도 돼요? 보내긴. 미행시켜. 예. 저 여자 어디 사는지, 뭐 하는지 다 알아와. 마석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기회 보다가 확실하게 끝내. 알겠습니다. 고춘식은 대답했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는 몰래 경찰에 정보를 흘리는 정보원이었거든요. 이건 너무 위험한데. 저 여자 진짜 군인이잖아. 하지만 그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신분이 드러나면 안 됐으니까요. 형님, 제가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고춘식이 산장을 나섰습니다. 마석두는 창문 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정수연. 기다려. 끝까지 간다. 그의 목소리엔 집념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깨엔 파스가 붙어 있었고 진통제를 먹었지만 여전히 아팠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 잘한 걸까? 아니면 실수였을까? 그녀의 머릿속엔 여러 생각이 스쳐갔어요. 군인으로서의 의무, 인간으로서의 양심, 그리고 두려움. 저 사람들 정말 가만히 있을까? 혹시 또 뭔가 버릴까? 수연은 핸드폰을 켰습니다. 윤지민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언니, 오늘 정말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살았어요. 푹 쉬세요. 수연은 문자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후회는 안 해.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난 똑같이 했을 거야.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수연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마석두가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곧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거라는 걸. 하지만 동시에 그녀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고춘식이 사실은 경찰 정보원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수연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이야기는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부대로 복귀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휴가가 끝났거든요. 휴가 동안 산이나 타면서 쉴 생각이었는데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깨는 여전히 아팠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부대 가서 치료받아야겠어.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수연이 돌아봤어요. 고춘식이었습니다. 당신은? 아, 저 어제 산에서 봤죠? 마석두 형님 밑에 있는. 무슨 일이에요? 수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고춘식은 주변을 살피며 작게 속삭였어요. 조심하세요. 뭐라고요? 형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복수하려고 해요. 수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그걸 저한테 알려주는 거죠? 전 원래 이런 일 하기 싫어요. 고춘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밑에 있긴 하지만 무고한 사람 해치는 건 제 양심이 허락 안 해요. 그리고 어제 봤어요. 당신이 저 여자분들 지켜주는 거. 고춘식이 수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게 멋있었어요. 수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고맙네요. 아니에요. 전 그냥 경고하러 온 거예요. 어떤 경고요? 형님이 오늘 밤에 뭔가 계획하고 있어요. 고춘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당신한테 해코지 하려는 것 같아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조심하세요. 진짜로. 고춘식이 돌아서려는 순간 수연이 그를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네. 당신 정말 그 사람 밑에 있는 게 맞아요? 수연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어요. 고춘식은 당황했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당신 눈빛이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서요. 착한 사람 같은데 왜 그런 일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수연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쨌든 고마워요. 조심할게요. 고춘식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재빨리 자리를 떴죠. 수연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뭔가 있어. 그냥 조폭이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그걸 파헤칠 시간이 없었어요. 부대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수연은 버스를 타고 부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엔 고춘식의 경고가 계속 맴돌았죠. 오늘 밤 뭔가 벌어진다. 조심해야겠어. 그날 저녁 수연은 부대에서 업무를 마치고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후임들이 인사했어요. 대위님,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응, 잘 다녀왔어. 어깨는 괜찮으세요? 파스 붙이신 거 보니. 아, 이거 산 타다가 살짝 다쳤어. 괜찮아. 수연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마석두, 정말 뭘 하려는 걸까? 밤 10시, 수연은 막사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른 장교들은 모두 외출이나 외박을 갔거든요. 조용한 막사. 수연은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윤지민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도 감사했어요.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내일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정의에 대해 가르쳐 줄 거예요. 언니 덕분이에요. 수연은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때였습니다. 똑똑. 막사 문을 두드리는 소리. 수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세요? 택배요. 택배? 이 시간에? 수연이 문을 열려는 순간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지 않고 옆으로 비켜섰어요. 문 앞에 놓고 가세요. 네, 놓고 가라니까요. 수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밖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쾅!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마석두와 그의 부하들이 들어왔어요. 크크크. 역시 군인답게 눈치가 빠르네. 마석두가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연은 뒤로 물러서며 경계 태세를 취했어요. 여긴 부대예요.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긴. 돈 주고 들어왔지. 마석두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경비병 한 명 매수하니까 쉽더라. 이건 군사기지 침입이에요. 심각한 범죄예요. 범죄? 하? 이미 여기까지 온 걸 보면 우리도 각오하고 온 거지. 마석두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오늘은 확실하게 끝낼 거야.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나가세요. 안 그러면 헌병 부를 거예요. 불러봐. 올 때까지 시간 충분해. 마석두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야들아, 잡아. 부하들이 수연에게 달려들었어요. 수연은 침대 옆 책상을 발로 밀어 그들을 막았습니다. 퍽! 책상이 부하들의 다리를 쳤어요. 으악! 그 틈을 타 수연이 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마석두가 막아섰죠. 어딜 가? 마석두가 수연의 팔을 잡았어요. 수연은 그의 손목을 비틀며 반격했습니다. 마석두가 비틀거렸지만 이번엔 놓지 않았어요.
부하 둘이 뒤에서 수연을 붙잡았습니다. 나요. 수연이 몸을 비틀었지만 세 명이 동시에 덤벼들자 역부족이었어요. 게다가 어깨 부상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거든요. 수연이 신음을 흘렸습니다. 크크크. 이제 끝이야. 마석두가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그 순간, 거기 뭐 하는 거야? 문 밖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헌병대 순찰병이었어요. 마석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빨리 가자. 예, 형님. 마석두 일행이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1층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대위님, 괜찮으세요? 순찰병이 달려왔습니다.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가 괜찮아요? 저 사람들 누구예요? 민간인들이에요. 제가 휴가 중에 좀 마찰이 있었어요. 민간인이 부대에 침입했다고요? 이건 큰일인데요. 순찰병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수연이 그를 막았어요. 일단 조용히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대위님, 제발이에요. 이거 크게 알려지면 제가 곤란해져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찰병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런 일 있으면 바로 신고해야 해요. 네, 알겠어요. 수연이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순찰병이 그녀를 부축했어요. 의무실 갈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좀 쉬면 돼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순찰병은 불안한 표호로 수연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난 후 수연은 침대에 앉아 고개를 묻었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해. 부대까지 침입하다니. 저 사람들 정말 무서워.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하지만 손가락이 멈췄어요. 신고하면 제 신분이 드러나. 휴가 중에 민간인과 충돌했다는 게 알려지면 군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수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연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경찰에 신고할 것인가? 아니면 혼자 해결할 것인가?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누군가 그녀를 도우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수연은 부대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마석두, 또 올까? 이번엔 어떻게 할까? 점심시간, 수연은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후임 중위가 다가왔어요. 대위님, 면회 오셨대요. 면회? 네, 민간인 남성분이요. 수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설마, 마석도? 어떤 분인데요? 나이 많으신 분이요. 70대 정도. 김노인? 수연이 서둘러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과연 김노인이었어요. 어르신, 아가씨, 잘 지냈나? 김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여기까지? 자네 걱정돼서 왔지. 김노인이 수연을 앉히며 말했어요. 어젯밤 일 들었어. 어떻게 아세요? 나도 옛날에 군인이었잖아. 아는 사람이 좀 있지. 김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석두 그 친구 부대까지 침입했다며? 네. 그건 너무 심각해.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알아. 자네 입장 곤란하다는 거. 김노인이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이건 더 이상 참으면 안 돼.
저 친구들 선 넘었어.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휴가 중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괜히 나서서 윤지민 씨 도와주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군인이라는 걸 들키지 말았어야 했어요. 김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가씨, 그건 자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자네는 옳은 일을 했어. 김노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약한 사람 지킨 거 잘못된 게 아니야. 그게 사람이 해야 할 일이고 군인이 해야 할 일이야. 자네가 나서지 않았으면 윤지민 씨는 어떻게 됐겠어? 김노인이 수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아이들 상처받고 두려워했을 거야. 평생 그 기억 안고 살았겠지. 하지만 자네가 나섰어.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용기를 얻었고 희망을 봤어. 김노인이 수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게 자네가 한 일이야. 자랑스러운 일이지.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요, 어르신. 아니야. 내가 고마워. 김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 같은 군인이 있어서 이 나라가 아직 희망이 있어.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김노인이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네. 마석두 그 친구.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뒤에 조직이 있어. 김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예전부터 저 산에서 불법 영업하는 조직이 있었거든. 마석두는 그 조직의 말단이야. 그럼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자네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김노인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한테 연락해봐. 이건 경찰 명함이네요? 응. 내 옛날 후배야. 지금 강력계 형사로 있어. 김노인이 명함을 수연의 손에 쥐어줬어요. 이 친구한테 얘기하면 조용히 처리해 줄 거야. 자네 신분도 보호하고. 정말요? 그럼 믿어도 돼. 수연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생각만 하지 말고 빨리 연락해. 김노인이 으름장을 놓았어요. 저 친구들 다음엔 더 큰 일 벌일 거야. 알겠습니다. 김노인이 일어서며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자, 난 이만 가볼게. 자네 조심하고. 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뭘, 우리 같은 헌병 출신끼리 돕는 거지. 김노인이 문을 나서려다 멈춰 섰어요. 참, 하나만 더. 네. 마석두 부하 중에 고춘식이라는 친구 있지? 네, 알아요. 그 친구 조심해. 조심하라니요? 뭔가 수상해. 일반 조폭 같지 않아. 김노인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 친구 조심해서 봐. 알겠습니다. 김노인이 떠난 후 수연은 명함을 오래 바라봤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정말 끝날까? 아니면 더 복잡해질까? 그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막사에서 혼자 명함을 보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죠. 전화할까? 말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지민이었어요. 여보세요? 언니, 큰일 났어요. 윤지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 집 앞에 수상한 남자들이 서 있어요. 뭐라고요? 수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몇 명이에요? 두 명이요. 계속 저희 집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당장 문 잠그고 경찰 불러요.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마석두, 이제 윤지민 씨까지 건드리려고? 이건 너무 심해.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들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강력계 최 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육군 헌병대 정수연 대위라고 합니다. 정수연 대위님? 김노인 어르신이 소개해 주셨어요. 아, 김 선배님. 무슨 일이시죠? 수연은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최 형사는 조용히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위님, 걱정 마세요. 제가 조용히 처리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날까? 하지만 그녀는 알 수 없었어요. 마석두가 얼마나 집요한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날지. 30분 후, 윤지민의 집 앞, 경찰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최 형사와 동료 형사들이 내렸어요. 저기 있습니다. 윤지민이 창문에서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과연 수상한 남자 2명이 골목에 서 있었어요. 마석두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야, 거기 뭐 하는 거야? 최 형사가 다가갔습니다. 아, 아니. 저희 그냥 한밤중에 남의 집 앞에서 산책하고 있었어요. 산책? 거짓말하지 마. 신분증 꺼내봐. 최 형사가 으름장을 놓았어요. 부하들은 할 수 없이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최 형사가 확인하더니 무전기를 꺼냈어요. 본청, 이쪽 김태수, 박철민 조회 부탁합니다. 잠시 후, 정가다수, 폭행, 공갈 정가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최 형사가 부하들을 쳐다봤어요. 너희 마석두 밑에 있지? 어떻게 아세요? 다 알아. 경고하는데 이 집 앞에 다시 나타나면 바로 연행할 거야. 저희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주거침입 미수로도 잡을 수 있어. 알겠어? 부하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꺼져. 부하들이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최 형사가 윤지민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윤지민 씨, 경찰입니다. 안전해요. 문이 열렸습니다. 윤지민이 울먹이는 얼굴로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최 형사가 윤지민을 안심시켰습니다. 혹시 또 그런 일 있으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네. 네. 그리고 정수연 대위님께 연락드려도 될까요? 아, 네. 언니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윤지민이 수연의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최 형사는 그 자리에서 수연에게 전화했어요. 대위님, 저 최 형사입니다. 네, 형사님. 어떻게 됐어요? 윤지민 씨는 안전합니다. 부하 2명 쫓아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위님, 최 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거 단순한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마석두 조직, 뒤에 더 큰 조직이 있어요. 그럼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수사 들어가려고 해요. 최 형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대위님, 혹시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언제요? 내일 어때요? 시간 되시면. 네, 가능해요. 그럼 내일 오후 3시에 부대 근처 카페에서 뵙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최 형사는 동료 형사를 돌아봤어요. 이거 생각보다 큰 사건일 수 있어. 왜요? 마석두 조직, 산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야. 시내까지 손 뻗치고 있어. 그럼 조직 폭력배 사건이네요? 그렇지. 그리고 최 형사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우리 정보원 하나 있잖아. 고춘식? 아, 그 친구요? 응.
걔가 마석두 밑에 있어. 연락해봐야겠어. 알겠습니다. 그날 밤 고춘식은 산장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최 형사였습니다. 형사님, 춘식아 나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라니요? 마석두 그 친구 요즘 뭐 하고 있어? 고춘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좀 이상한 일 벌이고 있어요. 이상한 일? 여자 군인한테 복수하려고 해요. 여자 군인? 정수연 대위 말하는 거야? 어떻게 아세요? 나도 알아. 그래서 전화한 거야. 최 형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춘식아, 이거 위험해. 군인한테 손 떼면 큰일 나. 저도 말렸어요. 근데 형님이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형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고춘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사님, 이거 빨리 막아야 할 것 같아요. 알았어. 내가 움직일게. 감사합니다. 너도 조심해. 신분 들키지 말고. 네. 전화를 끊고 고춘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석두가 부하들과 무언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제발 그만하세요. 이러다 큰일 나요. 하지만 마석두는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야들아, 내일이야. 내일이요? 내일 그 여자 확실하게 끝낸다. 마석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부대 밖에서 기다렸다가 퇴근할 때 잡는 거야. 형님, 그건 너무 위험한데요. 위험하면 뭐 어때? 나 이미 선 넘었어. 마석두가 주먹을 쥐었어요. 저 여자 때문에 내 자존심이 바닥났어. 끝까지 간다. 부하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춘식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내일 막아야 해. 형사님한테 알려야 해. 그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최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부대 앞에서 정수연 대위를 노립니다. 빨리 오세요. 최 형사는 문자를 보고 즉시 답장했습니다. 알았다. 내가 막을게. 여러분, 드디어 내일이 왔습니다. 마석두와 수연의 마지막 대결이 벌어질 날. 과연 누가 승리할까요? 아니, 이건 승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가 지켜질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죠. 다음 날 오후 5시, 수연은 부대에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위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수연은 배낭을 메고 부대 정문으로 향했어요. 오늘 최 형사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카페에서 오후 6시에. 1시간 있으면 도착하겠네. 수연이 정문을 나서는 순간 저 멀리 검은색 승합차가 보였습니다. 안에 마석두와 부하들이 타고 있었어요. 형님, 저기 나와요. 좋아, 시동 걸어. 승합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정류장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버스 언제 오지? 그녀가 시간표를 확인하는 순간 기익, 승합차가 그녀 앞에 멈춰섰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마석두가 뛰어내렸죠. 잡아. 부하들이 수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뭐야? 수연이 반격하려 했지만 4명이 동시에 덤벼들었어요. 으윽. 수연의 팔이 붙잡혔습니다. 승합차에 태워. 예, 형님. 부하들이 수연을 승합차로 끌고 가려 했어요. 하지만 수연은 쉽게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발로 부하 한 명의 정강이를 찼어요. 으악! 부하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습니다. 수연은 그 틈을 타 팔꿈치로 다른 부하의 얼굴을 쳤죠. 퍽! 으윽! 2명이 쓰러졌어요. 하지만 나머지 2명이 더 강하게 수연을 붙잡았습니다. 나요.
가만히 있어. 마석두가 수연의 앞을 막아섰어요. 이제 끝이야. 그가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경찰이다. 다들 꼼짝 마.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형사와 경찰관 넷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뭐야? 마석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 빨리 나. 부하들이 수연을 놓았어요. 마석두 일행이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들이 더 빨랐습니다. 꼼짝 마. 현행범 체포다. 최 형사가 마석두를 붙잡았어요. 나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안 했어? 현역 군인 납치 시도했잖아. 그건 말 돌리지 마. 다 봤어. 최 형사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부하들도 모두 체포됐어요. 수연은 땅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대위님 괜찮으세요? 최 형사가 다가왔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수연의 어깨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상이 다시 터진 거예요. 다쳤어요. 응급차 불러요. 네. 잠시 후 응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수연이 실려가는 동안 최 형사는 마석두를 쳐다봤어요. 마석두, 넌 끝났어. 뭐? 현역 군인 납치 시도, 군사기지 침입, 주거침입 미수, 협박, 폭행. 죄목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마석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소 5년은 갈 거야. 안 돼. 이제 늦었어. 최 형사가 마석두를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그 순간 고춘식이 다가왔어요. 형사님, 고춘식 잘했어. 내 덕분에 막을 수 있었어. 다행이에요. 이제 넌 여기서 나와. 더 이상 위험한 일 하지 마. 알겠습니다. 고춘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경찰차들이 마석두 일행을 태우고 떠났습니다. 수연은 응급차 안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대위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수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고통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최 형사가 응급차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위님,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부대 의무실에서 치료받을게요. 하지만 진짜 괜찮아요. 이 정도는. 수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군인이라 이 정도는 익숙해요. 최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부대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응급차가 부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최 형사가 말했어요. 대위님, 진술서 작성해야 하는데요. 내일 시간 되세요? 네, 가능해요. 그리고 마석두 일당 전부 구속될 겁니다. 정말요? 네. 죄목이 너무 많아요. 특히 군사기지 침입은 심각한 범죄거든요. 최 형사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사하던 중에 알게 됐는데 마석두 조직이 산에서 불법 영업만 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마약 거래도 했어요. 산장을 거점으로.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약이요? 네. 그래서 이번 사건이 더 커질 겁니다. 대위님 덕분에 큰 조직 하나 잡게 됐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아니에요. 대위님이 용기 내지 않았으면 우리도 몰랐을 거예요. 최 형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위님.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대위님, 푹 쉬세요. 내일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연이 응급차에서 내렸어요. 의무실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3일 후 경찰서 조사실. 수연은 최 형사 앞에 앉아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대위님,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네. 수연이 서명을 마쳤어요. 최 형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마석두 일당 전부 구속 기소됐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말이죠. 최 형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고춘식이라는 친구 아시죠? 네, 알아요. 그 친구 사실 우리 정보원이었어요. 뭐라고요?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경찰 정보원이요? 네. 2년 전부터 마석두 조직에 침투해서 정보 수집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때 저한테 경고해 준 것도. 네, 맞아요. 춘식이가 대위님 도우려고 한 거예요. 최 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춘식이가 그러더라고요. 대위님 보고 감동받았다고. 제가요? 네. 약한 사람 지키는 모습이 멋있었대요. 그래서 자기도 용기 냈다고. 수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저 고춘식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은 힘들어요. 신변 보호 때문에 숨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하지만 나중에 기회 되면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연이 일어서려는 순간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노인이었어요. 어르신, 아가씨, 잘 있었나? 김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여기에? 최 형사가 연락했지. 자네 진술하러 온다고. 김노인이 의자에 앉으며 수연을 쳐다봤어요. 어깨는 괜찮아? 네, 많이 나았어요. 다행이군. 김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아가씨. 아니에요. 어르신이 도와주셔서 해결된 거예요. 뭘? 자네가 용기 낸 거지. 김노인이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자네 같은 군인이 있어서 내가 자랑스러워.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어르신. 아니야. 내가 고마워.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최 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참, 대위님. 좋은 소식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윤지민 씨가 감사 편지 보냈어요. 최 형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릴게요. 수연이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연 언니께. 언니 덕분에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저도 아이들한테 정의에 대해 가르쳐 줄 자신이 생겼어요. 언니처럼 당당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윤지민 올림. 수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뭘 했다고. 많이 했어요, 대위님. 최 형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대위님이 없었으면 윤지민 씨는 평생 그 트라우마 안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석두 조직도 계속 사람들 괴롭혔겠죠. 최 형사가 수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대위님은 영웅이에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당연한 일을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김노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세상에 불의를 보고도 모른 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네는 그러지 않았어. 그게 자네가 특별한 이유야. 수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죠. 김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어요. 자, 이제 가볼까? 자네도 부대 가야지. 네, 어르신. 세 사람이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밖은 화창한 가을 날씨였어요. 김노인이 수연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한 가지만 기억해. 네, 자네가 한 일 잘못된 게 아니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정의롭게. 김노인이 수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게 군인의 길이고 사람의 길이니까.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르신. 명심할게요. 좋아. 이제 가봐. 부대에서 기다리겠어.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김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수연은 그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어르신, 고마워요. 그날 저녁, 교도소 조사실, 최 형사는 마석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마석두 할 말 있어? 마석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너 왜 그랬어? 그냥 사과하고 끝내면 됐잖아.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마석두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20년 동안 산을 주름잡았는데 여자 하나한테 무릎 꿇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더 큰 죄를 지었어? 죄송해요. 마석두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정수연 대위님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너무 늦었어. 최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이미 선을 넘었어. 군사기지 침입에 현역 군인 납치 시도까지. 알아요. 그리고 마약 거래까지 했잖아. 그건 전 몰랐어요. 윗선이 시킨 거예요. 변명하지 마. 최 형사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넌 최소 7년은 갈 거야. 알겠습니다. 마석두는 더 이상 항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정말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사과하고 끝냈으면 됐는데. 최 형사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마석두, 교도소에서 반성 많이 해. 나올 때는 사람답게 살아. 네. 최 형사가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고춘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사님. 춘식아, 고생했어.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고춘식이 조사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많이 후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늦었어. 이미 저지른 일은 돌이킬 수 없어. 네. 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요? 고춘식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경찰 시험 준비하려고요. 경찰? 네. 정수연 대위님 보고 느낀 게 많아요. 고춘식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도 정의롭게 살고 싶어요. 떳떳하게. 최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선택이야. 열심히 해. 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고춘식이 물었습니다. 형사님, 정수연 대위님, 어떻게 지내세요? 부대로 복귀했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지. 제가 감사 인사 전해도 될까요? 그럼 내가 전화번호 줄게. 직접 연락해봐. 감사합니다. 고춘식은 환하게 웃었어요. 일주일 후, 수연은 부대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깨 부상도 거의 나았고 마음도 편해졌어요. 대위님, 전화 왔습니다. 누구지? 고춘식이라는 분이요.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춘식 씨? 그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대위님, 저 고춘식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대위님,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감사 인사요? 네. 대위님 덕분에 제가 정신 차렸어요. 고춘식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대위님 보고 깨달았어요.
정의롭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 이제 조직 나왔어요. 경찰 시험 준비하려고요. 정말요? 네. 대위님처럼 멋진 사람 되고 싶어요. 수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고춘식 씨, 잘하실 거예요.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대위님. 전화를 끊고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됐구나. 그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후임이 다가왔어요. 대위님, 면회 오셨어요. 또 누구지? 윤지민 씨라고 하시는데요. 윤지민 씨. 수연이 서둘러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과연 윤지민이 환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지민 씨.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언니, 편지 받으셨어요? 네, 받았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야말로 언니한테 감동받았죠. 윤지민이 가방에서 선물 상자를 꺼냈어요.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수연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만든 액자가 들어 있었어요. 액자 안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힘은 두려움 없는 정의입니다. 마이너스 정수연 대위님께 배운 교훈.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민 씨, 언니, 저 이거 교실에도 하나 걸어뒀어요. 교실에요? 네. 아이들한테 매일 가르쳐 주려고요. 윤지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니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수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지민 씨.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언니. 제가 더 감사하죠. 두 사람은 한동안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막사에 혼자 앉아 액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진짜 힘은 두려움 없는 정의입니다. 그녀는 이 문구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나? 생각해보니 기억이 안 났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녀가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울림을 줬다는 것. 그리고 그 울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거라는 것. 수연은 액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나 잘한 거 맞지? 옳은 일을 한 거 맞지? 그녀의 마음속에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넌 잘했어. 두려워하지 마. 수연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여러분,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해요.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정의는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2주일 후, 북한산 등산로. 수연은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윤지민과 김노인이 함께였죠. 언니, 여기 다시 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젠 두렵지 않아요. 수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산을 올랐어요. 그 산장 앞을 지나칠 때 수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산장은 이미 폐쇄되어 있었어요. 경찰 봉인 테이프가 붙어 있었죠. 저 산장, 이제 없어지겠네요. 윤지민이 말했습니다. 그래야죠. 나쁜 일 많이 벌어진 곳이니까. 김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이 산이 안전해졌다는 거야. 맞아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누구나 안심하고 등산할 수 있어요. 세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와, 정말 예쁘다. 윤지민이 감탄했습니다. 수연도 석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김노인이 두 사람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자네들 고맙네. 뭐가요, 어르신? 나한테 희망을 줘서. 김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정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네들 보니까 아직 희망이 있더라고. 특히 수연 아가씨. 자네가 자랑스러워. 김노인이 수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군인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르신, 울지 마. 이건 축복이야. 김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는 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어. 그게 자네가 한 일이야. 기억해.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와 새소리만 들렸죠.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잠시 후 김노인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수연 아가씨, 이게 뭐예요? 내 옛날 계급장이야. 김노인이 작은 상자를 수연에게 건넸어요. 헌병대 대위 계급장. 수연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계급장이 들어 있었어요. 어르신, 이걸 왜 저한테, 자네한테 물려주고 싶어서. 김노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이 계급장이 자네한테 힘이 되길 바라.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기억해. 네. 그 계급장 아무나 달 수 있는 게 아니야. 김노인이 수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정의를 지킬 각오가 있는 사람만 달 수 있어. 자네는 그 각오가 있어. 그래서 자네가 자랑스러워. 수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계급장을 꽉 쥐고 눈물을 흘렸죠.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세 사람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길은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빛이 있었으니까요.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 형사, 고춘식, 그리고 경찰관 여러 명. 대위님, 고춘식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대위님께 감사패 드리려고 왔어요. 감사패요? 최 형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수연 대위님, 조직폭력배 소탕에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감사패를 수연에게 건넸어요. 수연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건 제가 받을 게 아닌데요. 아니에요. 대위님이 받으셔야 해요. 고춘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대위님이 없었으면 우리도 못 잡았어요. 맞아요. 최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위님의 용기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어요. 수연은 감사패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모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지민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쳤고, 김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웃으며 박수쳤고, 고춘식이 환하게 웃으며 박수쳤어요. 그 순간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라는 것을. 여러분,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결코 지지 않는다는 것을. 3개월 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수연은 부대에서 부하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어요. 자세 바로, 눈은 정면. 예. 부하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수연은 그들 앞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어요. 여러분, 군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힘센 사람? 총 쏘는 사람? 수연이 멈춰섰습니다. 아니에요. 군인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수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부하들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힘은 강한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약한 사람을 지키는 데 쓰는 거예요. 수연이 계급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계급장의 무게를 잊지 마세요.
수연이 부하들을 한 명 한 명 쳐다봤어요. 이건 그냥 금속 조각이 아니에요. 책임이에요. 약한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부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위님. 좋아요. 훈련 계속합시다. 예. 훈련이 끝난 후 수연은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윤지민에게서 온 편지, 고춘식에게서 온 편지, 그리고 김노인에게서 온 편지. 수연은 김노인의 편지를 먼저 열어봤습니다. 수연 아가씨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나? 몸은 괜찮은가? 나는 잘 지내고 있네. 요즘 산에 자주 가는데 참 평화로워. 자네 덕분이야. 자네가 그 일을 해결한 후로 이 산이 정말 안전해졌어. 여성 등산객들도 많이 늘었고 모두들 행복해 보여. 이게 다 자네 덕분이야. 고맙네, 수연 아가씨. 자네는 진짜 군인이야. 아니, 진짜 사람이야. 계속 그렇게 살아주게. 김노인 올림. 수연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다음은 윤지민의 편지였습니다. 수연 언니에게. 언니, 잘 지내요? 저는 요즘 정말 행복해요.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정의에 대해 가르쳐 주는데 다들 눈을 반짝이며 들어요. 언니 이야기도 했어요. 비밀은 지켰어요.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도 커서 언니처럼 되고 싶대요. 언니는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이에요. 저한테도요. 사랑해요, 언니. 지민이가.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춘식의 편지. 대위님께. 저 고춘식입니다. 좋은 소식 있어요. 경찰 시험 1차 합격했어요. 대위님 덕분이에요. 대위님이 보여준 용기가 저한테 힘이 됐어요. 이제 저도 대위님처럼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 될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꼭 멋진 경찰이 되어서 대위님께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춘식 올림. 수연은 세 통의 편지를 모두 읽고 책상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죠. 내가 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힘이 됐구나. 수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자. 정의롭게, 두려움 없이.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후임 중위가 들어왔어요. 대위님, 면회 오셨습니다. 누구지? 김노인 어르신이요. 어르신이? 수연이 서둘러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김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어요. 어르신, 편지 잘 받았어요. 그래, 다행이군. 김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자네한테 줄 게 있어서 왔어. 뭔데요? 김노인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수연이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메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젊었을 때 받은 표창이야. 김노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용감하게 민간인을 지킨 공로로 받은 거지. 이제 이건 자네 거야. 어르신, 이건 너무 소중한 건데. 그래서 자네한테 주는 거야. 김노인이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자네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 수연은 메달을 꽉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뭘, 당연한 거지. 김노인이 수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수연 아가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해줄게. 네, 진짜 힘은 뭘까? 김노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두려움 없는 정의죠. 맞아. 김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그 정의를 포기하지 않는 것.
김노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세상은 자네를 흔들려고 할 거야. 포기하라고 할 거야. 하지만 자네는 흔들리지 마. 김노인이 수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자네가 믿는 정의 끝까지 지켜. 네, 어르신. 그게 진짜 군인이고 진짜 사람이야.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어요. 자, 난 이만 가볼게. 조심히 가세요, 어르신. 그래. 자네도 건강 챙기고. 김노인이 문을 나서려다 멈춰 섰습니다. 참, 수연 아가씨. 네. 나 자네가 자랑스러워. 김노인이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줘.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네, 어르신. 약속할게요. 김노인이 천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수연도 경례로 답했어요. 두 군인의 마지막 경례. 그것은 서로에 대한 존경이었고 세대를 넘어선 약속이었습니다. 김노인이 떠난 후 수연은 혼자 면회실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메달이 쥐어져 있었죠. 그녀는 메달을 가슴에 올렸습니다. 어르신, 저 약속 지킬게요. 끝까지. 6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북한산은 연두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등산로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산을 오르고 있었죠. 그중 한 무리의 여성 등산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언니, 여기 정말 안전하네요. 그러게요. 예전엔 무서웠는데 요즘은 경찰 순찰도 자주 다니고 안전해졌대요. 그들이 웃으며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저 멀리 정상 근처 한 여성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정수연이었어요. 그녀는 군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휴가였거든요. 수연은 저 아래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변했구나. 정말 많이 변했어. 예전엔 두려움이 가득했던 이 산이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대위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 수연이 돌아봤어요. 고춘식이었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죠. 춘식 씨, 합격했어요? 네. 이번에 정식 경찰 됐어요. 고춘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대위님 덕분이에요. 축하해요.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대위님, 이제 제가 이 산 담당이에요. 정말요? 네. 제가 지킬 거예요. 이 산을. 고춘식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대위님이 지켜낸 이 평화, 제가 이어갈게요. 수연은 미소 지었어요. 잘 부탁해요, 고 경찰님. 맡겨주세요. 두 사람은 함께 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평화로운 풍경, 웃으며 등산하는 사람들. 대위님, 응? 진짜 힘이 뭐예요? 고춘식이 물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두려움 없는 정의죠. 맞아요. 고춘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 거예요. 대위님처럼. 수연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잘할 거예요. 춘식 씨는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수연은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어요.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르신, 보고 계세요? 제가 약속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킬 거예요. 하늘 위 어딘가에서 김노인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정수연 대위는 오늘도 부대에서 정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고춘식 경찰은 산에서 사람들을 지키고 있어요. 윤지민 선생님은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용기를 가르치고 있죠. 그들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변합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힘은 두려움 없는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정의롭게 사세요. 감사합니다.